겨울만 되면 집안에서 가장 많이 꺼내는 물건 중 하나가 전기 매트예요. 난방을 크게 틀지 않아도 따뜻하게 잠들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특히 밤에 체온이 잘 떨어지는 분들이라면 전기 매트 없이는 겨울을 나기 어렵다고 말하곤 해요. 그런데 편안함과 함께 늘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전기 매트를 켜고 누워있으면 묘하게 찌릿한 감각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손끝이나 다리가 저릿저릿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고 말해요. 이 경험담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걱정이 생겨요. 이게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전자파 때문인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 매트 광고를 보면 꼭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전자파 걱정 없다는 말이에요. 이 문구는 사람들의 불안을 정확히 건드려요. 전기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몸에 닿는 제품이고 밤새 사용하는 물건이다 보니 더 예민해져요. 특히 부모님 세대나 수면에 민감한 분들은 이런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몸에 닿아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느낌과 실제를 구분하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관이 확장될 때 느껴지는 감각일 수도 있고 전기 매트 표면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체감보다 수치를 보고 싶어 해요. 실제로 몸에 해로운 수준의 전자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기준 안에서 안전한지 알고 싶어져요. 그 궁금증이 커질수록 걱정은 더 커져요. 이 틈을 파고드는 게 바로 광고예요. 전자파 없는 기술, 전자파 차단 구조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마치 일반 전기 매트는 위험하고 특정 제품만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이런 문구를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심이 생겨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전기 매트도 혹시 위험한 건 아닌지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기 매트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실제 위험과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안전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요. 전기 매트를 둘러싼 전자파 우려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그 걱정이 과연 현실적인지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생겨요.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전자파라는 단어가 불안을 키우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기 매트를 켜두고 누워있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특별한 변화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미세한 감각이 느껴지면 원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로 연결하게 돼요. 이 연결은 자연스러워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일수록 막연한 위험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니까요. 전자파라는 개념 자체도 사람들에게는 꽤 넓게 인식돼 있어요. 휴대폰, 전자레인지,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전부 떠오르거든요. 평소에 많이 듣지 않는 수치나 기준보다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전기 매트처럼 오랜 시간 몸에 밀착되는 제품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요. 밤새 몸 바로 아래에서 작동하니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에요. 이 표현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실제로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니 불안이 바로 증폭돼요. 하지만 이 느낌이 정말 전자파 때문인지 아니면 온도 변화나 접촉 조건 때문인지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피부가 따뜻해지면서 생기는 감각, 땀이 차거나 습도가 올라갈 때의 느낌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주관적인 느낌이 반복적으로 공유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후기나 입소문을 통해 비슷한 경험담이 쌓이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확신을 갖게 돼요. 나만 느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게 되죠. 이때 객관적인 기준이나 수치는 뒤로 밀려나요. 체험담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기 매트 시장은 빠르게 양분돼요. 전자파가 없다고 강조하는 제품과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 제품으로 나뉘어요. 설명을 하지 않는 쪽은 괜히 불안해 보이고 강조하는 쪽은 더 안전해 보이죠. 소비자는 불안을 줄여줄 선택지를 고르게 돼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마음이 편한 쪽으로 기울어요. 이 흐름에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전자파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모르면 느낌과 위험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전기 매트에 대한 걱정은 감각에서 시작해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감각과 실제 수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져요. 이제부터는 감각에서 조금 떨어져서 기준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해요. 전자파가 위험한지 아닌지는 느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따뜻함, 찌릿함, 저림 같은 감각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같은 전기 매트를 써도 어떤 사람은 편안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다고 말해요. 이 차이는 기기 자체보다는 몸 상태와 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전자파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해놓은 선이 존재해요. 이 선은 하루 종일 노출돼도 괜찮은 범위를 전제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잠깐 쓰는 제품이 아니라 장시간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거죠. 전기 매트처럼 밤새 켜놓는 제품도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예요. 미세하게 나온다는 것과 위험하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기만 흐르면 전자파는 발생해요. 전구를 켜도 드라이기를 써도 휴대폰을 충전해도 전자파는 나와요. 문제는 그 양이에요.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 일상생활에서 피하기 어려운 환경 요인에 가까워요. 그런데 많은 광고는 이 지점을 흐려요. 전자파가 아예 없다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전자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험한 것처럼 느끼게 해요. 소비자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면 없다는 말이 가장 안전해 보이니까요. 이게 불안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몸에서 느껴지는 찌릿한 감각은 전자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기 매트 내부의 열선 구조, 온도 차이, 피부의 수분 상태에 따라 감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정전기나 접촉 느낌이 더 민감해져요.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착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몸이 불편한 느낌이 든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전자파일 거라는 가정은 별개라는 점이에요. 기준을 모르면 두 가지가 쉽게 섞여요. 이 지점에서부터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측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져요.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이야기가 다음으로 이어져요. 이쯤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 매트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질문이에요. 느껴지는 감각이 있으니 숫자로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측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으면 막연한 걱정보다는 판단이 쉬워지니까요. 측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원리는 단순해요. 전기 매트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하는지를 기기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조건이에요. 전원을 켠 상태인지, 사람의 체중이 눌린 상태인지,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숫자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측정 결과가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수치가 기준 안에 있느냐는 점이에요. 기준보다 훨씬 낮다면 그 차이는 안전 영역 안에서의 변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숫자 자체에 먼저 놀라요. 단위가 낯설고 높고 낮음의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수치가 나와도 위험하다고 받아들이기 쉬워요.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오해가 생겨요. 측정값이 0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0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 대부분이 전자파를 만들어내요. 중요한 건 그 양이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예요. 기준이라는 건 바로 이 지점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전기 매트도 마찬가지예요. 작동 중에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측정기는 반응해요. 이 반응 자체가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준보다 훨씬 낮은 값이라면 전자레인지나 휴대폰처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보다도 약한 수준일 수 있어요. 이 비교를 하지 않으면 숫자는 혼란만 남겨요. 그래서 측정 결과를 볼 때는 질문을 바꿔야 해요.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아니라 기준 대비 어느 정도냐를 봐야 해요. 이 관점을 가지면 전기 매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달라져요. 불안의 크기는 줄어들고 판단의 기준은 또렷해져요. 이제 남은 건 이 측정 결과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측정 결과를 숫자로 확인하고 나면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기준 아니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는 이해됐지만 몸의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따뜻함과 함께 미묘한 저림이나 찌릿함이 느껴지면 머리로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몸은 다르게 반응해요. 이 간극이 전기 매트 논란을 오래 끌고 가는 이유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자파와 전기의 역할을 구분하는 거예요. 전기 매트는 전기로 열을 만드는 제품이에요. 열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몸으로 전달돼요. 이 과정에서 전자파는 부산물처럼 따라오는 요소예요.
하지만 몸이 느끼는 감각의 대부분은 전자파가 아니라 열과 접촉에서 나와요. 피부가 눌리는 압력, 온도 상승, 혈류 변화가 함께 작용해요.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는 감각이 더 예민해져요. 낮에는 신경 쓰지 않던 느낌도 조용한 환경에서는 크게 느껴져요. 조금만 자세를 바꿔도 체온 분포가 달라지고 그 변화가 낯설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전자파가 가장 그럴듯한 설명처럼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이건 인간의 불안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환경이에요. 겨울철 실내는 공기가 건조해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정전기가 쉽게 생겨요. 이 정전기나 미세한 접촉 자극이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이런 변화를 더 크게 느껴요. 이 경우 전기 매트를 바꿔도 같은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전자파 하나만으로 모든 느낌을 설명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요. 측정값이 기준 아니라면 다른 요소를 함께 점검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매트의 온도를 낮춰보거나 얇은 이불을 한 겹 더 깔아보거나 실내 습도를 조절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체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 전기 매트를 둘러싼 불안은 숫자와 감각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져요. 숫자만 보면 안전한데 몸은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한쪽만 믿기보다는 둘을 함께 바라봐야 해요. 전자파라는 단어에만 매달리지 않고 실제 사용 환경과 몸의 반응을 차분히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해져요. 이 관점이 잡히면 전기 매트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2단계에 오면 전기 매트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져요. 무조건 위험하다거나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않게 돼요. 대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져요. 같은 제품이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체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전기 매트는 구조적으로 열이 몸에 직접 전달되는 제품이라 작은 차이도 바로 느껴져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온도 설정이에요. 따뜻하면 좋다고 최고 온도로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체온과 매트 온도 차이가 커져요. 몸은 열에 반응하면서 혈류가 빠르게 바뀌고 그 변화가 저릿한 감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걸 전자파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열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일 가능성이 커요. 또 하나는 사용 시간이에요. 잠들기 전에는 전기 매트를 켜두다가 몸이 충분히 데워지면 낮추거나 끄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밤새 같은 자극을 받지 않아도 돼요. 계속 켜두는 것보다 체감이 훨씬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전자파를 줄여서라기보다 신체 자극을 조절한 결과에 가까워요. 바닥 환경도 영향을 줘요. 전기 매트 아래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에 따라 열 전달이 달라져요. 단단한 바닥 위에 바로 놓으면 열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세한 온도 차이가 몸에 자극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때는 얇은 완충층 하나만 추가해도 느낌이 부드러워져요. 이런 변화는 전자파와 무관하게 체감을 크게 바꿔줘요. 또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달라요. 혈액순환이 예민한 분, 신경이 민감한 분, 수면이 얕은 분들은 작은 변화도 크게 느껴요. 이 경우 전기 매트 자체보다 개인 컨디션이 더 중요한 변수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말해요. 같은 제품인데 반응이 다른 이유예요.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면 전기 매트에 대한 불안이 조금 풀려요. 전자파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사용 환경과 설정을 조정하면서 체감을 관리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이 지점부터는 전기 매트를 둘러싼 이야기가 공포에서 관리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쯤 되면 전기 매트에 대한 걱정이 한 단계 정리되기 시작해요. 예전처럼 막연하게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언제 불편해지는지 패턴을 보게 돼요.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독 신경이 쓰인다는 걸 느끼게 되죠. 이 차이를 따라가다 보면 원인이 전자파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져요. 특히 수면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잠이 얕은 날에는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져요. 몸이 피곤하거나 예민한 날에는 평소와 같은 온도에서도 불편함이 생겨요. 반대로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전기 매트를 켜고도 아무 느낌 없이 잘 자요. 이 경험이 반복되면 불편함이 항상 제품 때문은 아니라는 걸 체감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조절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돼요. 전기 매트를 바꾸기보다는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조건을 찾는 쪽으로 생각이 이동해요. 온도를 조금 낮추거나 켜는 시간을 줄이거나 얇은 패드를 하나 더 사용하는 식이에요. 이런 변화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데 체감 효과는 분명해요.
불안이 줄어들고 잠자리가 다시 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때 광고 문구가 다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전자파 제로, 완전 차단 같은 말이 이전만큼 강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한 건 제로가 아니라 안정적인 사용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기준 안에서 사용하고 몸에 맞게 조절하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생겨요. 이 순간부터 전기 매트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도구처럼 받아들여져요. 물론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전기 매트를 반드시 써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난방 방식도 선택지예요. 중요한 건 공포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전자파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밤마다 불안해진다면 그 불안 자체가 건강에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단계에서 전기 매트는 선택의 문제가 돼요. 모두에게 꼭 맞는 답은 없어요. 다만 느껴지는 감각을 무조건 위험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준과 환경을 함께 보려는 시도가 중요해져요. 이 시선을 가지면 불필요한 걱정은 줄어들고 필요한 조치는 더 명확해져요. 다음으로는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정리해볼 차례가 돼요. 여기까지 오면 전기 매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져요. 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 든다는 경험은 분명히 실제예요. 그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느낌이 곧바로 위험한 전자파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 커지게 돼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기 매트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기준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해요. 전기가 흐르는 모든 생활용품은 전자파를 발생시켜요. 중요한 건 그 수준이 일상생활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예요. 기준 안에서의 수치는 위험 신호라기보다 정상 작동의 흔적에 가까워요. 이걸 알지 못하면 숫자 하나에도 쉽게 불안해져요. 반대로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전자파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나에게 맞지 않는 사용 방식일 수는 있어요. 온도가 과하거나 장시간 같은 자극을 받고 있거나 환경이 건조할 가능성도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조절이 필요하다는 알림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전기 매트를 둘러싼 전자파 논란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의 문제에 가까워요. 감각만 믿으면 공포로 흘러가고 숫자만 믿으면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돼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기준을 알고 환경을 점검하고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선택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결국 전기 매트는 마법 같은 물건도 위험한 물건도 아니에요. 편리한 난방 도구일 뿐이에요. 제대로 알고 쓰면 도움이 되고 불안 속에서 쓰면 부담이 돼요. 전자파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에 붙어있는 이미지가 문제를 키워왔어요. 그 이미지를 걷어내고 나면 판단은 훨씬 단순해져요.